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최신 무기 트렌드입니다.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미국 정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나라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두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혼합한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속도 때문인데요.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걸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마하 5 이상의 속력을 지닌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들을 지칭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슬로 구분이 됩니다. HGV 즉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은요, 탄도미사일용 혹은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서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 항공기에서 발사가 되어 활공비행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은 탄도미사일과 유사하게 로켓 부스터에 의해 수직으로 상승, 대기권 바깥 근처에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부스터에서 분리가 된 후 대기권으로 재진입합니다. 이후 비행체의 공기 역학적 형태를 이용해 약 30에서 70km의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행체가 음속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비행체 하부의 압력이 양력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성층권 내를 마치 글라이더처럼 미끄러지듯이 비행하며 필요한 양력으로 변칙 기동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체는 별도의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행을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탄두 부분의 뾰족한 모서리 형상이 비행체 상하부의 압력을 분리하여 비행기의 날개처럼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글라이드 비클인 거죠. 러시아가 2018년 12월 시험에 성공하고 2019년 12월에 배치를 발표한 아방가르드 사거리 6,000km의 최대 속도 마하 20에서 27까지 나는 이 미사일이 대표적이고요. 이번에 미 공군이 실험에 성공해서 내년에 배치 예정인 AGM-183A와 같은 미사일이 그 전형입니다. 또 중국은 2020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CHG-B를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2019년 열병식에 등장했던 둥평 DF-ZF가 대표적인 미사일입니다. HCM은 기존의 아음속 대함 혹은 대지 순항 미사일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로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스크램젯 엔진을 사용하여 극초음속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로켓이나 다른 엔진을 이용하여 초음속까지 가속한 후 발생하는 충격파를 이용하여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젯 엔진을 사용하여 극초음속으로 비행을 하는 원리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선두주자인 러시아가 개발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는 킨잘, 사거리 2,000km에서 3,000km 정도 되며 마하 10에서 12 정도 되는 미사일이죠. 킨잘과 2022년까지 전력화 완료가 예상되는 지르콘, 사거리 250에서 1000km 정도, 마하 8에서 9 정도의 속도를 보이는 지르콘이 대표적인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킨잘은 항공기 탑재용이고 지르콘은 함정에서 탑재하는 대함 및 대지 HCM들이죠. 이들 국가 외에도 인도,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세계 10여 국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한국도 또한 이 레이스에 늦게나마 올라탈 예정입니다. 이러한 레이스는 결국 각 나라의 위협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보유하게 할 것이며 기존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핵무기의 실질적인 사용 제한을 극복하면서 자국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투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거의 끝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KF-21에도 항공 무장형으로 탑재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2020년 8월 5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니는 군사 전략적 의미는 먼저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탄도미사일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도를 변칙적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대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재래식 전력인 핵 미사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 핵 억제 이후에 상호 간 의지를 투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전술적 수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집중하게 된 배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항공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방공 유도탄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축적된 방공 미사일 기술은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 한계를 벗어난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상대국의 방공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주 표적은 미국과 주변국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 등이 될 것이며 중국의 A2A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제1, 제2 도련선에 진입하는 미국의 해상 전력에 대해서 억제력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우방국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자신들의 상대적 열세인 핵 보유를 극복하기 위한 군사적 보완제로서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를 서둘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은 양의 핵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를 하여 공격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켜 핵 공격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미국은 이미 충분한 수의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 억제력은 충분히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장거리 타격을 하기보다는 순수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여 매우 정밀 타격을 하는 것으로 전략적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미국은 글로벌 신속 타격을 위해 다량의 전략 폭격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상 어디든지 24시간 이내에 전개를 시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군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테러, 분쟁 등이 발생하면 시한성 표적 또는 긴급 대응 표적을 신속히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긴 사거리와 지구상 어디라도 거의 1시간 이내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나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와는 다른 초정밀 접근 유도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적에게 투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타격이 표적에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제공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방어 시스템이 연산을 해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기존의 탄도탄처럼 궤도가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추진력으로 자유자재로 궤적을 바꿀 수 있고, 혹은 기존 탄도탄과 같이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칙 기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대탄도탄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무기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창과 방패의 싸움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무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상황에서 장거리 탄도탄의 보유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명실공히 미사일 전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월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